안녕하세요. 오늘은 버림이랑 기초를 타설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초를 타설하기 전에 기초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초 형태를 고정하기 위해서 보통 바닥에 얇게 콘크리트를 까는데 이걸 버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버림을 안 치고 기초를 그냥 바로 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무조건 버림을 치고 진행하는 게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초를 타설할 때 챙겨야 될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기초 위치를 잡고 형태를 짜야 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부목을 사용해서 목재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각관으로 짜서 하거나 아니면 유로폼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대로 유로폼에다가 아시바를 묶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각각의 방법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본인이 편하신 대로 시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중요한 거는 나중에 펌프카로 공구를 타설하게 되면 압이 엄청나게 세서 이 형틀이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밀리지 않게 고정을 아주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 이것만 꼭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태를 다 짜고 나면 이제 다음은 바닥에 습이 올라오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을 깔아주는 게 좋은데, 가장 두꺼운 비닐로 전체를 한 번에 제작해서 원장으로 까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깔고 나면 비닐 위에다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열재를 깔아주는 걸 선호합니다. 상가는 필요 없지만 주택은 지열이나 아니면 외부 열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열재 1.2B퍼 100T짜리 단단한 걸로 100T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열재를 다 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철근을 배근을 해야 되는데요. 철근을 보통 16mm나 10mm를 보통 깔게 됩니다. 설계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간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한 300 간격으로 16mm 철근을 사용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철근 1톤에 16mm 같은 경우에는 75가닥이 들어가고요. 10mm 같은 경우에는 210가닥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격을 300으로 했을 때 원하는 평수, 해배수를 계산한 다음에 각각의 철근을 배열을 해보고 철근이 몇 가닥인지 배수를 세서 몇 톤을 주문하면 되는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톤당 금액이 유동성이 있는데 보통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철근을 결속할 때는 당연히 100% 다 하는 게 좋고요. 철근을 바닥에서 떼우기 위해서 전용 스페이서를 쓰거나 조적벽돌 블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기초 타설할 때 콘크리트 압력 때문에 철근이 뜨거나 블록이 밀려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철근 배관까지 끝났으면 기초 안에 들어가야 되는 배관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접지, 전기 인입, 수도 5배수 배관 등은 기초 타설 전에 미리 깔아놔야 됩니다. 접지는 보통은 접지봉을 받기도 하는데 저는 기초 철근에 접지선을 묶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매입되는 수도나 전기 배관은 타설할 때 위치가 밀리게 되면 나중에 콘크리트를 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 배관은 보통 계량기에서 건물에 설치하는 분배기까지 매입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 계량기에 인입된 배관이 15mm라면 저는 레듀사 커플링을 써서 한두 단계 큰 배관으로 깔아줍니다. 그래야 길이가 길을수록 수압이 약해지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혹시 배관이 찢어져서 물이 새면 안 되니까 CD관에다가 넣어서 깔아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배수 배관인데요. 이게 기초를 얇게 치거나 또 화장실 같은 곳에 다운 슬라브를 하게 되면 5배수 배관에 9배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버림을 깨서 9배를 맞추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5배수 배관 위치를 미리 보고 9배까지 검토해 주는 게 좋습니다. 9배를 잡을 때 100분의 1, 50분의 1 잡으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9배는 셀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9배가 세면 물이 먼저 흘러가고 건더기가 중간에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9배가 저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잘 내려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100분의 1 9배는 그냥 최소 필요한 9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전에 들어가야 되는 배관까지 확인을 끝냈으니까 이제 기초를 타설하면 되는데요. 버림은 보통 180에 18개 정도, 기초는 240에 21개 정도 저는 타설을 하는데요. 앞에 240이라는 거는 콘크리트 강도를 얘기하고요. 뒤에 21개는 슬럼프 치라고 해서 콘크리트의 묽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빡빡하면 타설할 때 좀 힘이 드니까 콘크리트 타설공이나 레미콘 기사라 얘기해서 물을 틀어가면서 타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꼭 확인하셔가지고 물을 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콘크리트 강도가 물을 타면 확 떨어지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타설 비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닥 50평을 402개로 타설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철근은 2톤으로 200만원 잡고, 펌프카 렌탈하는 게 75만원에 50평이라면 160패배 정도 되니까 두께 0.4를 곱하면 한 65루베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루베당 레미콘이 13만원 정도 하니까 콘크리트 비용만 850만원, 거기에다가 타설공 2명 한 40만원, 거기에 기계 미장 렌탈에 미장공 2명 추가하면 150만원 정도. 총 비용은 철근 200에 콘크리트 한 850만원, 펌프가 75만원, 인건비 미장공 200 정도 해서 총 13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조적벽돌, 철사, 비닐, 기타 잡비 등등 합쳐서 1,500만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업체 견적 맡기면 한 2천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시공하면 한 500 정도 아낀 것 같네요. 네, 다음번에는 목조 건축물의 골조 공사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